부동산 상가 중개 실무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찾아봐도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건 지역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또 이거는 중개하시는 중개인에 따라서도 조금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부동산 상가를 하는 뭐 상가맨이다. 나는 상가맨이다 하는 게 왜 상가를 하냐면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되기 때문에 상가를 하는 거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단점도 존재하고 일단은 돈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고 뭐 나쁜 놈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일단은 그 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0.9%입니다. 주택과 토지가 아닌 상가 건물이죠. 상업용 시설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0.9%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0.4%나 0.3%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상업용 시설, 그러니까 상가죠. 그럼 0.9%인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오피스텔 중개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원룸 하시거나. 근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상업용 시설, 말 그대로 사무실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가 달라지죠.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오피스텔에서 그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전부 다 불법입니다. 오피스텔에서 침대 갖다 놓고 샤워하고 씻고 먹고 요리해서 자는데 거기가 사무실이라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주인이 주택 보유수나 어떤 세금 같은 것 때문에 이거를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뭐 별개로 하고요. 일단은 중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중개 수수료를 하는데,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를 하는데, 이거를 주택으로 0.4%로 내야 되는지, 아니면 상업용 시설, 사무실로 했을 때 0.9%로 해야 되는지, 재미있죠, 이게? 그런데 이게 얄팍하게 0.9%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근데 요런 거는 한번 따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거는 그 손님 봐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손님이 조금 뭐 좀 어리버리하다 아니면은 뭐 그냥 좀 시원시원하다 좀 이러면은 그냥 0.9%로 그냥 계약해서 후루룩 받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0.4%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야기가 좀 샜는데 상업용 시설 상가 중개를 하실 때는 0.9%가 정확합니다. 여기서 뭐 깎아주고 말고는 뭐 개인 재량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뒤에 뭐 좀 단위가 클 때는 100만 원 단위 밑으로는 절삭을 해서 받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처음부터 쇼부를 내고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0.9%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나중에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 중개수수료 0.9%라는 거는 뭐 주택으로 쳤을 때는 곱하기 뭐 거의 2배다 와 엄청나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상가하시는 상가맨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 중개 수수료는 되게 가소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크지 않다. 왜냐면 그만큼 거래하기가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상가 뭐 엄청나게 계약할 것 같지만 잘하시는 분들도 한 달에 두 개, 뭐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룸처럼 한 달에 막 20개 계약하고 30개 계약하고 하시는 분들 절대 없습니다. 뭐 빌딩이나 뭐 되게 큰 거 거래하시는 분들은 정말 1년에 두세 개씩 뭐 두세 개만 하고도 몇 억 벌어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중개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알고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권리금이 상가 중개하는 데에 대한 제일 꽃이라고 봐야 되겠죠.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10%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이건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 수수료를 이렇게 받아버리면 불법으로 넘어갑니다. 중개 수수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거를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컨설팅 용역 수수료라고 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서류를 주고받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몇 번 사고 파셨던 분들, 당연히 권리금 있고, 당연히 이런 거 별도 수수료 요구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빡빡하게 안 하십니다. 근데 장사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나 뭐 좀 젊은 친구들은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싸움이 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일을 한창 진행하고 나서 계약서 도장 찍고 나서 10% 주세요 이러면 도둑놈 취급을 받으니까 사전에 조금 이야기가 좀 된다 싶을 때 이런 거를 살포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별도 수수료로 10% 정도를 요구를 하는 게 통상적이에요.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짜리 상가라고 할게요. 이게 비싼 거는 아닙니다. 절대 비싼 건 아니고요. 중심 상권에서는 절대 이런 걸로 못 들어가고 어, 동네에 있는 A급까지는 안 돼요. 동네에 있는 B급 휴대폰 매장 같은 경우. 휴대폰 매장은, 뭐, 스타벅스 상권이나 이런 데는 사실 못 들어가요. 대리점이 들이대기 때문에. 근데 B급이지만 코너를 물고 있고, 유동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평수는 작죠. 한 10평 정도. 이런 경우에 3천에 월세 100,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딱 그 정도 되겠네요. 이런 매장, 아주 일반적인 매장입니다. 이건 거 수수료가 얼마 되냐? 이거 구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테고, 중개 안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얼마를 만들어내느냐 궁금하실 텐데, 쉽습니다.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권리금 3천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휴대폰 매장도 그렇고, 권리금이 대부분 붙어 있는 업종들이 있죠. 그리고 권리금 없는 업종들도 있는데, 일단 3천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2천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예시니까 수수료 도대체 이거 이제 동네에 있는 조금 괜찮은 매장 요거 중개 수수료 얼마 나오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보증금 3천에 월세가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보증금으로 더 해버려요. 그러면 1억 3천에 환산 보증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1억 3천짜리 그냥 뭐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0.9%를 계약하시는 거거든요. 0.9%인데 여기서 제가 곱하기 2를 해놨습니다. 양타라고 해놨죠. 뭐 양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물건을 내놓은 사람, 물건을 사간 사람 양쪽 다 내가 작업을 해가지고 내 고객으로서 이제 완전한 계약을 이루어내었을 때 이쪽도 받고 저쪽도 받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잠시만요. 제가 계산을 똑바로 했나 모르겠네요. 1억 3천에 0.9%가 117만 원입니다. 요걸 양타로 했을 때 곱하기 2를 하면 234만 원. 맞네요. 계산 똑바로 해놨습니다. 양타를 했을 때 234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만 받아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계약이 진짜 모르는 사람은 한 달에 계약 하나만 해도 먹고 살겠네. 이런 소리 정말 많이 하는데 계약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양타라는 걸 붙였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중개하고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거래가 공동중개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쪽 서로 유대관계도 중요하고 근데 상가만 전문으로 하는 중심 상권에 있는 상가맨들 절대 공동중개 안 합니다. 자기 친구랑도 안 해요. 정말 친한 친구면 할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같은 사무실 내에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하고도 물건 공유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나쁜 놈들 때문에 그런데 물건 빼먹기라는 게 있어요.
소개를 받고 이 사람은 그 공동중개하게 되면 돈을 떼줘야 되니까 돈 떼주기가 싫으니까 빼가지고 자기가 직접 다 한 것처럼 해서 빼먹는 게 있는데 이런 나쁜 이야기들은 다음에 모아서 한 번 더 다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물건들을 숨깁니다. 그래서 상가중개는 대부분 매물 자체가 폐쇄적이고 들고 있는 물건들이 제각각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알아볼 때는 부동산 한 두세 군데만 들어보면 물건 다 나오는데 이거는 이 사람 만나면 저게 나오고 저 사람 만나면 저게 나오고 근데 이쪽 가도 보여주는 물건 저쪽 가도 물건 보여주고 공동된 물건 같은 경우는 완전 악성이에요. 안 나가다 버릴 바에는 공동중개 하겠다 해서 나오는 물건들이에요. 그런 물건들은 물건을 구하시는 분들도 자꾸 보여주더라 이러면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타로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만 234만 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끝다리를 떼버려요. 그리고 그냥 200만 원만 받거든요. 근데 뭐 다 받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일단 234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권리금 3천에 대한 수수료. 보통 10%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300만 원. 누가 이거 10%를 줄까 싶지만 전부 다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이라는 거는 받지 못할 돈이에요. 보이지 않는 돈이고 이거를 만들어서 돈으로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만큼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나 요만큼만 좀 떼달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서 미리 권리금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자기 3천만 원 가져가기 위해서 3,500만 원 부르고 3,500 받으면 이 사람한테 300만 원 떼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그냥 내 손에 3천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물건들은 사실은 선호손해인데 권리금 나한테만 3천 달라 네가 4천 받으면 네가 1,000만 원 먹고 5천 받으면 네가 2천 받아라. 근데 이렇게 되면 거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 줄 건 주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은 이렇게 계약이 됐을 때 이 권리금에서만 3천만 원인데 이거 정말 조율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 정도 받아도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랑 요거랑 더하게 되면 총 수수료 534만 원 나오죠. 그냥 동네에 있는 휴대폰 매장 하나 계약을 체결했는데 500만 원이에요. 괜찮죠? 근데 계약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물건들을 여러 가지고 손님들을 집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이런 거 한 달에 2건, 3건 크지 않은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00만 원짜리 2건만 하셔도 한 달에 1,000만 원. 한 건 하시면 뭐 500만 원. 하시다 보면 한 건에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일 계속 하실 거잖아요. 한 건 하고 계속 노실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 돈이 된다는 거 수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돈을 벌 수 있기에는 좋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편에서 다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겠습니다.